올라갈 때는 이마만큼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갈 것도 같고 내려갈 것도 같을 때 쓰는 방법이 분할 매수라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요새는 잘 안 나오죠. 11시 51분 정말 진심 어린 영상을 30분 가까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길 수도 있고. 한번 줄 테니까 진심 진정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선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주면, 이번 주 할인 이벤트는 일요일까지 유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또 보고 가슴에 꽂힌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해외 시장을 분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이종복이를 되게 무서워할 겁니다. 그죠? 잘 이번 이벤트 활용을 하고 한번 기회를 잘 잡아봐라. 내가 이 얘기 해주고, 원래 지금은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종복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나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환율하고 달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환율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거보다 먼저 영상이, 아까 올라가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내가 최근에 준 영상 중에는 그 환율 부분하고 달러 인덱스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의 기조는 지금 보면은 원화가 강세인데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알죠, 여러분?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이런 설명을 뒷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시간이 루즈해지는데 퀄리티는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린이들이라든가 초보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지? 이걸 모른다고. 여러분 보면 정말 특이한 시장이 또 나오고 있는 게, 원래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할 때 지수가 지금 보면 현재 시점에도 22포인트 빠지고 어제 18포인트 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거야,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준 이유, 요거까지 먼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강력하게 매도를 할 때 환율이 안 올라간 전례도 없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지금 환율이 지금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천하의 이종복이도 이게 지금 황당한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영상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기법 얘기하고, 그죠? 뭐 내 실력 발휘를 많이 했지만은 최근 영상은 알려주는 영상을 정말 많이 주고 있죠. 나도 어이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영상이 올라간 요인입니다. 근데 도구나 카우들은 지금도 맨정신 못 차리고 그런 영상 놓잖아, 그지? 패스 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10월 5일날 여러분들한테 4분기 몸풀기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 해가지고서 비정상적 시장의 마무리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준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해가 돼요? 비정상은 정상인겨. 부정과 부정이 긍정인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게 기존에 이렇게 안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지만은 어제도 얘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아시아 시장은 되게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죠, 여러분. 중국 시장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위하나 알죠, 여러분? 위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유럽과의 비중도 있고 중국과의 비중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그 차트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독일하고 다우는 이미 죽었고, 아시겠어요? 대만, 니케이, 홍콩, 중국은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오늘 실질적인 영상을 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동성 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은 지금 파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식 위주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동성 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식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까지 기다렸다가 단기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은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수익을 내려면이 되는 거야. 이 1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겨도 나는 투자 수익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냐면은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한 2, 3일 정도 사나흘 정도 폭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도 그 얘기를 해줬지만 주식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하거나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ABC 역헤드 앤 숄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거야.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락할 때도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신용하고 다시 이게 쭉 깨져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 파동을 내가 되게 중시 여기죠?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 이종복이 같이 추세 패턴을 평생을 연구한 사람은 이게 나는 딱 차트를 보면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이나 동학 개미들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이 조금만 빨가면 주식시장이 급등할 것 같고 장이 조금만 파라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던지지를 못하고 현금을 다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아마 많이 동감을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동성 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으면 1번이 최고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망하지 않을 주식 혹은 특정 시점에서 주도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주식을 분할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이삭줍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빠질 때마다 사는 거야. 여기 유튜브 초보자들 앤드 동학개미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인 분할 매수란 보세요. 내가 이 주식에 1000주를 살라고 할 때 처음에 300주를 사고 또 밀리면 300주를 더 사고 또 밀리면 400주를 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334 분할 매수 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주가가 있을 때 딱 봤을 때 올라갈 때는 이마만큼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갈 것도 같고 내려갈 것도 같을 때 쓰는 방법이 분할 매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300주를 먼저 사는 게요. 1000주 중에. 근데 이 주식이 빠집니다. 그러면 빠지는 첫날 사는 게 아니야. 하루 이틀을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빠지면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가격 범위 밴드의 한 중심짜리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서 또 사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면은 본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할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다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저점을 안 깨고 다시 돌아.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400주를 사거나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빠지면 여기서 400주를 사는 거.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고 이삭줍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30%, 30%, 40%를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빠질 것만큼 정해놓고 오늘 10주 사고 뭐 내일 100주 사고 다음날 200주 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언제까지? 장이 빠질 때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장이 빠질 때 이렇게 안 빠진다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장이. 그러니까 이삭줍기는 퇴소 금액을 빠질 때마다 모아놓는 걸 이삭줍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려면 망하지 않을 주식을 이삭줍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영상 준 거 매매와 투자 뭐가 중하냐, 이 영상하고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줍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말리지는 않지. 그치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변동성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현재 시장의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의 주식을 절반 이하의 비중을 줄인 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중에 주식 비중을 60%로 일반적인 시장에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변동성 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30% 정도만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식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인 채로 대응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일반인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변동성 장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종복은 이것을 권하지 않고 권한다면 1번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 종목이 낙폭 과대로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IT 섹터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섹터하고 일부 주식을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정석으로 얘기하는 건 4번. 지금 얘기하는 거. 변동성장에서 살아남는 법, 이것이 정답. 투자 수익을 내려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파생으로 hedge를 하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파생으로 hedge를 하고 주식을 하는 게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정답이고 투자 수익을 내려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파생의 제약과 파생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을 잘하고 변곡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파악하려면 추세 패턴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변곡점이라는 어떤 특정 기법, 그죠? 중심이론으로 변곡점 잡는 법 알려줬죠. 내가 조금 있다가 실제 예제를 하거나 실제 사례를 할 때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해외 선물이 정답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하러 회원가입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깨먹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내가 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심리가 위축되거나 냉정하지 못하거나 맨정신이 안 되고 정신줄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종복이 정도의 실력자가 어떤 포인트를 주면은 나는 2계약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가 5계약, 10계약을 질러버린다는 거지.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가 깨져 있거나 손실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나같이 능력자들이 거품을 물어버리면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이 1-2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10개, 5개, 10개씩 베팅을 해버려가지고 손실이 더 극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는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회원가입하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냉정하게 내가 주는 포인트에서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다. 무조건 회원가입하면 나는 떼돈 벌어줘요. 내가 이따가 중간에 영상 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믿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거짓말로 들릴 정도로 해외 선물은 너무 완벽하게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변동성이 너무 세버려. 아시겠어요?
변동성이 너무 세버리니까 내가 베팅을 했어도 저건 못 버티겠다 수준까지 변동성이 세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비중 조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변동성이 폭발하는 지점에서는 돈을 벌거나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치로 줄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본인이 평상시에는 해외 선물이든 국내 파생이든 마찬가지로 본인이 평상시에는 10계약, 100계약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라고 치면 변동성이 극에 달하거나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면 50계약 이하로 줄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과 내가 이야기하는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그죠? 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방향을 틀린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방향이 빗나간 적은 없어. 대신 가끔가다 변동성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때가 있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 방향이 틀린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줄 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변곡점에서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파생 전략을 주는 거지, 추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생 전략을 주거나 주식시장의 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지나가는 거시기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약을 올리기 위해서 가끔 그딴 짓거리를 하거든. 근데 이종복이한테는 안 통하지. 여러분 지금 선물도 결국은 300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착에 가서는 300 초반을 다시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죠? 근데 315에서 4일을 떠 있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밀리긴 밀리잖아.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장에서 살아남든 돈을 벌든 변동성장에서 정답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중 조절과 변곡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해외 선물을 대안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지금 투자 손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독약이 오히려 더 독약이 되는 거니까, 나처럼 냉정하고 사리 판단 능력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확한 사람한테 오지 않는 한 해외 선물은 하지 말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천하의 이종복이도 후달리는 시점이야. 이 지수 때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인버스 얘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 얘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주식은 첫 번째 영상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그 정도의 수익을 준 것만으로도 엄청나고, 내가 서린바이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이번 시장에서 AS를 해줬던 서린바이오가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서린바이오 어제 13,850원까지 진짜로 왔었습니다. 자, 내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이게 원래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서린바이오라는 주식을 이종복이가 애시당초 최초에 9월 22일 날 얘기해 줄 때 내가 찍어서 얘기했던 저항가가 얼마였었냐면은 13,800원입니다. 50원 오차지, 50원 오차. 여러분 이거 9월 23일 얘기예요, 여러분. 9월 23일 얘기입니다. 결국 그 자리를 주긴 주잖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내가 얘기해줬던 지지가 11,500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서린바이오가 11,500원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아마 움직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쌩까고 지나가지 않고, 혹시라도 나의 방송을 듣고 서린바이오를 매수한 사람들은 이것은 괜찮을 수 있으니 잘 대응하시오라는 AS를 내가 분명히 줬습니다. 자, 어제 27%가 급등했어요. 어떤 장에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이건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죠. 이게 낙폭과대잖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 2, 3, 4, 5로 빠졌고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왔잖아. 그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리바운드가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왔으니까 요번에도 요만큼 나오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걸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심만큼 올라가니까 여기는 매도가 정수지. 대신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1약품은 절반 줬다고 했죠 여러분. 제1약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 뒤에 눌림목 매수를 하면 되죠. 이렇게 영상 줬죠. 매매와 투자 얘기할 때. 그지? 근데 얘는 거기에서 정말 기존 양봉을 안 깨고 버텨서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잖아. 그러면 서린바이오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자, 카트 시킵시다. 이거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원래 먼저 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내가 해외 시장 전략을 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이것도 녹화 있어요, 여러분. 틀어달라면 틀어줄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마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을 거라니까. 이거는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을 겁니다. 10월 27일 날 이종복이가 야간 방송 마무리 전략을 준 게 11,600에서 매도. 그리고 전날은 대표님은 유가 매도는 무조건 매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10월 27일 날 유가는 무조건 매도. 나스닥은 11,600 부근에서 매도를 노려.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정확한 지수는 11,600에서 11,620엽니다. 여기에서 11,100까지 500이 폭락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11,250 내외에서 매도 전략. 출발점에서. 근데 11,180이 지지가 되면 11,350에서 40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그러나 매수는 못 주겠다. 대신 11,350에서 11,400에 오면 물려도 매도 쳐라. 이게 어제 준 나스닥 전략입니다.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네가 아무리 천하의 이종복이어도 저걸 어떻게 믿냐? 내가 봐도 이거 못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 화면을 녹화로 틀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게 틀린 적이 없어.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하루 이틀이 빨랐죠,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 매도였잖아. 그리고 여기 16일 빠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일이 올랐고 이쪽으로 17일 가까이가 빠지면 이 패턴이 쐐기형 패턴이니까 여러분 이 패턴이 쐐기형 패턴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 11,500은 철옹성이라 여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11,500대 11,600을 못 넘어가고 일주일을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올라간 겁니다. 인생 매도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도치라고 했었어 원래 여기서. 원래는. 그리고 11,600에 물린 사람한테 12,200까지 왔을 때도 웃어버리라고 했던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해외 선물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종복이가 나스닥 시장과 해외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지금과 같은 영상을 주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분석의 정확성을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짧게 틀어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나? 님은 200, 220, 340, 그지? 11,340 지점 정도. 여기 보이잖아, 그지?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여기가 공란이 크지? 그지? 이 정도 지점부터는 이제 매도를 편하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기도 부담가? 혹시라도 대표님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를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물려도 매도. 여기서부터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님이 혹시 12,020 정도에 물렸어도 버팅기면은 거기까지는 밀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걸 참고로 지금부터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전략을 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해외 선물 방송이 아니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식으로 주식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알겠죠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분할 매수, 이삭 줍기 등등등등, 혹은 지수 선물 등등등등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도 대표님은 지수 선물을 먼저 얘기하잖아. 에이씨, 파생하는 사람들 내 말 지금까지 무시했잖아, 그지? 아이,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30분 각이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310에서 317의 박스, 312를 중심으로 주가가 아래로 밀리면 300 초반으로 보고, 310이 위에 있으면 317까지 바라라고 했던 영상은 기억을 하죠, 여러분. 근데 고점을 못 넘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고점을 못 넘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저점을 깼잖아. 여기 보면 저점을 깨니까 이제 그 중심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9월 말 때 나가 312짜리 정도에서는 설령 매도를 쳐도, 그죠? 과거의 전례상 618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었으나 결국은 중심자리에서 382짜리까지 밀려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추석 전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예측한 전망보다는 요만큼이 더 올라갔던 거야. 맞죠? 근데 그 뒤에는 결국은 이종복이가 예측한 전망치 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시점에서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결국은 6P 이상의 수익이 난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평상시에 10개를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죠? 5개 정도로 베팅을 해서 이거를 견뎌냈으면 이 수익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나가 지금까지 투자 손실이 너무 커서 평상시에 10개를 베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불확실성에 10개 이상 20개를 매도를 쳤다 칩시다. 그러면 평상시에 손실을 본 사람이 10개도 모자라 2배를 더 매도를 쳤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이 공포감을 못 느끼고 여기서 손절매를 해버리는 그런 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야. 어때? 매치가 되죠? 자, 주식도 한 종목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위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인. 네,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거기서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중을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으면은 지금 61선이 깨져갖고 간드랑간드랑 거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걸 못 버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실력 없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500주만 갖고 있고 500주를 팔아버리면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밀릴 때 여기가 저점이라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게 슈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를 깨서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에서 250주를 더 사면 그게 분할 매수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방법을 권한다 안 권한다? 안 권한다. 지금 미쳤다고 삼성전자를 사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녹십자 보세요, 여러분. 천하의 녹십자는 지금 종가상 신고가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종복이가 국민주로 이야기한 제약주가 뭡니까? 바로 녹십자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녹십자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기똥차게 올라가는데 녹십자 홀딩스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의 최대 주주다라는 거를 모르거나 혹은 녹십자 홀딩스는 이미 241선까지 빠져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가 없으니 얘기했죠, 아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럼 반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나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게 낙폭과대가 되는 거죠. 요까지만. 더 이상은 영업비밀이라 안 됩니다. 이 정도 클래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얘기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LG화학 보세요.
LG화학 보시면은 고점에서 거래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위로 올라가죠. 여기 전저점이 있으나 반등을 주다 밀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위태위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못 버티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변동성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혹은 변동성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려면 할 때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놨다가 더 빠지면은 그걸 사버리면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납득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한 종목 삼성 SDI는 45만원까지 결국은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주식.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준 영상 그죠? 잘 참고하시고 일요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 적극 활용하라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